오늘도 움직이는 듯 하더니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이게 지금 뭐하지 않은 짓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소식들을 또 한 번씩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중동도 난리지만 동유럽도 만만치 않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푸틴이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러시아 일부로 간주한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다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빼앗으려고 공격을 더 거세게 감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도 정신이 없고 러우 전쟁도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지금 양쪽 전쟁에 다 관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미국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 중국에게는 대만을 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까지는 정말 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중동 상황. 미국 관련해가지고는 특별한 업데이트는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이란 9일째 폭격, 공습,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었다가 일본이 반발, 외교 및 국방장관 회의까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방국들을 하나둘씩 적으로 돌리려는 것인지,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연준 제롬 파월에게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파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을 위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영웅이 될 수 있다. 금리를 1% 또는 2% 수준까지 낮춰준다라면 미국은 연간 최대 1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이런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미국의 빚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이자로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는 최근에 계속해서 파월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과 언사를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하기 전에 살살 어르고 달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제롬 파월. 이제는 미국 부통령에 이어서 상무부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7월에는 금리를 한번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제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올 가을 정도, 7월은 여름이죠. 가을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돼야 한번 내릴랑 말랑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핑계를 대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가 없었다라면 금리 인하를 진지하게 고려를 해봤을 것인데, 트럼프 때문에 지금 늦춰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관세에 대한 여파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한 경제 펀더멘털 또한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을 정도 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적절해 보인다. 다만 노동시장에서 약세가 발생하게 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 7월 달이 운명의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이 있었으나 그 액수가 크진 않았었습니다. 632만 달러 중에 블랙록에서는 4,687만 달러가 흘러들어오면서 자금 흐름을 유입으로 유지를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었고, 다음으로는 텍사스 주지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그는 주정부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에는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전에 앞서가지고 비트코인 준비금 폐지를 방지하는 법안, 비트코인 준비금이 일반 재원으로 흡수되거나 자동 폐지되지 않도록 연구기금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먼저 서명을 했습니다. 저 법안 서명했으면은 비트코인 준비 법안도 서명을 하겠죠. 왜 이렇게 뜸을 들이지? 극적인 연출 좋아하시나? 다음으로는 메타플래닛과 함께 비트코인을 열심히 모아주고 있는 회사가 있죠. 의료기기 회사 샘러 사이언티픽입니다. 샘러 사이언티픽의 창업자이자 회장은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헤지펀드 경영진은 비트코인을 일시적 유행 개념으로 여긴다. 그러나 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다. 우리 샘러 사이언티픽은 2027년도까지 약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할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 다수가 믿지 않는 무언가에 베팅을 했을 때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샘러 사이언티픽 외에도 TCS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창업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그런 그가 비트코인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같이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배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문을 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 수준, 세계 수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럴 때 지대로 베팅을 했다가 성공하면 큰 부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비트코인 떡상 열차는 서민들을 일단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서민들이 매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어버린 비트코인. 다음으로 암호화폐 시장 개떡상의 시간이 다가온다. 바나나존을 외치는 라울파리 형님. 거시경제 데이터 기반 암호화폐 사이클을 봤을 때 2026년도 2분기까지 상승장이 지속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4년 주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올해 말 정도 해가지고 비트코인 고점이 찍혀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사이클이 늘어지느냐. 이에 대해서 라울파리 형님은 이야기하시기를 금리가 조정되지 않았고 달러가 오랫동안 박스권에 머물렀기 때문에 전체 사이클이 이동한 듯하다. 좀 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장은 2017년도 비트코인이 연초부터 꾸준히 상승하다가 12월 급등했었던 그 상황과 기묘할 정도로 비스무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약해지고 있는 달러 가치가 현재 사이클이 정점을 찍으려면 아직 멀었음을 나타낸다라는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달러가 무너지기 시작한 지금 이번 사이클이 2026년도 2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적 대상이 아니라 대체 통화로서의 매력이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그는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지치고 힘든 요즘 단비 같은 라울파리 형님의 분석, 그리고 그 단비 위에다가 소스를 뿌려주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클 세일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1년 후에는 비트코인 가격, 개당 가격이 2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숫자 21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1년만 더 버티시면 비트코인 개당 2100만 달러에 달하는 장면을 목격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하네요. 그때까지 이를 악물고 한번 살아남아 봅시다. 이어지는 동향 및 분석입니다. 6월 암호화폐 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후들대고 있다. 개미들의 부정적인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개미들이 원하는 반대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센티멘트는 지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투자자들이 인내심을 잃고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지금 상황이 정말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지쳤고 많은 사람들도 지쳐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 혹은 화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특히 시장이 정체되고 투자자 자신감이 흔들릴 때 흔히 나타난다. 하지만 센티멘트 분석가 브라이언 큐는 이야기하기를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야말로 시장 회복의 신호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긍정적이다. 역사적으로다가 개미들은 항상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 하면은 슈퍼버스의 창업자, 많은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시장을 떠났다. 비트코인이 먼저 쐈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된 이상 다음은 디파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디파이에 관련된 강력한 기대감 또한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숏에 몰리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튀든지 간에 크게 튈 수가 있을 것인데 촉매지는 바로 중동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큰 움직임 예상이 됩니다. 좀 올려주라. 특히 알트코인들 살려주어. 어제는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사이언트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테더 도미넌스인데 테더 도미넌스가 저항에 막혀있고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은 반등하지 않겠느냐. 특히 그가 봤을 때 10만 3천 달러 수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해당 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 압력을 이겨내고 결국은 비트가 위로 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적인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추가된 분석은 없었고 다음으로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113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블랙록에서는 1970만 달러가 유출. 반면에 샤프링크 게이밍은 다시 한번 이더를 매집을 했습니다. 6744개 이더를 매수를 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운용자산 2600억 달러에 달하는 베일리 지포드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영국에서 이들은 최초로다가 금융청의 승인을 받은 토큰화된 펀드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발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겠느냐. 반면에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상반된 헷갈리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글래스노드 측에서는 이더리움 장투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현금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장투자들이 이더리움을 던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반면에 지금 보시면은 고래가 사모으는 코인들 해가지고 인투더블록 측에서는 반대로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기사도 거의 1시간 차이로 올라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트가 떨어지면 떨어질 것이고 비트가 상승하면 상승하게 되겠죠. 그 외에 지정학적인 위기 속에서 고래들이 축적했다라는 알트코인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지갑들이 이번 주에 4만 개의 비트코인 캐시를 추매를 했으며 도지코인 같은 경우 1억에서 10억 개를 보유한 대규모 지갑들이 한 주 동안 1억 4천만 개를 추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알트코인들 이번 주에 상승해줄 수 있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다시 이더리움으로 돌아와가지고 최근에 이더리움 매도세가 많이 나왔었지만은 중요한 지지 구간은 지켜주고 있다, 반등 가지야, 희망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가 하면은 저스티핏 분석가는 이더리움의 청산맵을 보면서 위로 한번 쏠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다가 2,700달러까지 한번 가지야 라고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댄 크립토 트레이즈 분석가 이더리움이 지난 금요일 저점인 2,434달러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안착할 수만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반면에 가격이 2,379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불안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고 2,313달러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훅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세이 같은 경우는 약간 올랐죠. 최근에 상승 분석이 나왔었던 세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세이야 너라도 좀 가지야. 반면에 알트코인 해킹 사건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HAI 해킹이 터지면서 99% 개떡락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정말 개판인 요즘입니다. 부디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해당 코인 들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일요일에는 짜파게티 토마토 채널도 짜파게티 먹지야라는 의미에서다가 광고 한 편 끝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